1. 쓸쓸한 황혼.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75세 김철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다. 새벽 5시 아내의 영정사진에 물 한 컵을 올리고 시작되는 하루.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째다. 한때는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잘 나가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저 쓸쓸한 독거노인일 뿐이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TV 앞에서 혼자 웃고 혼자 운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다. 특히 큰아들 김대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둘째 김민수는 의사로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외로움까지는 챙기지 못한다. 저녁이면 더욱 적막하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며 빈자리를 실감한다. 가끔 동네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다. 통장 잔고 12억 원. 아파트 시가 8억 원.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마음은 가난하기 그지없다. 밤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는 김철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해주길, 사랑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75세의 늙은 몸으로 누가 자신을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에 더욱 절망스러워지는 밤들이 계속되었다.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한 여인. 과연 그녀는 구원의 천사일까 아니면 파멸의 악마일까? 아무것도 모른 채 김철수는 오늘도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2. 운명처럼 다가온 그녀의 완벽한 접근 작전. 3월의 따스한 봄날, 김철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에 참석한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온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박윤희. 한때 고급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그녀는 지금은 복지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모를 비밀이 숨어 있다. 실제로 그녀는 전문적인 황혼 결혼 사기꾼으로 이미 3명의 노인을 상대로 수십억의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있는 위험한 여성이었다. 윤희의 첫인상은 완벽했다. 단정한 옷차림, 온화한 미소, 친근한 말투. 강의가 끝난 후 그녀는 김철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자예요.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3년 만에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건넨다. 김철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윤희는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공통의 상처를 이용해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결혼한 적도 없는 그녀였지만 완벽한 과부 연기로 김철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가 집에서 반찬을 많이 해놨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괜찮으시면 나눠드릴까요? 윤희의 제안에 김철수는 감격한다. 3년 만에 누군가 손수 만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니.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집으로 향하는 길, 윤희는 계속해서 김철수를 관찰한다. 비싼 시계, 명품 지갑, 고급 승용차. 이미 그의 재산 규모를 대략 짐작한 그녀는 내심 미소를 감춘다. 이번엔 대물이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수한 과부의 모습을 연기한다. 김철수의 집 앞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며 윤희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린다. 어르신 너무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도 혼자라 심심하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첫 만남은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윤희 생각에 잠겨 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다. 윤희의 본격적인 접근 작전이 시작된다. 그녀는 김철수의 일상 패턴을 완벽히 파악한다. 매일 오전 9시 산책, 오후 2시 시장 보기, 저녁 7시 동네 목욕탕.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사한 후 우연한 만남을 연출한다. 첫 번째 우연. 김철수가 산책하는 공원에서 윤희가 나타난다. 어머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완벽한 연기다. 사실 그녀는 새벽부터 그 공원에서 김철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공원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운동 정말 꾸준히 하시네요. 건강 비결이 뭐예요? 두 번째 우연. 동네 시장에서 또다시 마주친다.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방금 장을 보러 왔는데요. 윤희는 김철수가 좋아할 만한 음식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자연스럽게 요리를 제안한다. 어르신, 제가 콩나물국 정말 잘 끓여요. 한번 해드릴까요?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윤희는 대놓고 김철수의 집을 방문한다. 어르신 혼자 계신다니 걱정돼서요.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집 안을 둘러보며 그녀는 더욱 확신한다. 고급 가전제품, 명품 가구,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억대 자산가다. 윤희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한다. 청소, 빨래, 요리는 물론이고 김철수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긴다. 혈압약 드셨어요? 산책할 때 물 꼭 챙기세요. 3년간 자식들도 해주지 않던 보살핌을 받으며 김철수는 점점 윤희에게 의존하게 된다. 특히 윤희의 요리 솜씨는 환상적이었다. 사실 그녀는 과거 고급 요리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었다. 이건 돌아가신 아내분이 좋아하셨던 음식이에요. 레시피를 물어봐서 만들어 봤어요. 죽은 아내까지 언급하며 김철수의 감정을 자극한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뀐다. 윤희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녀가 오지 않는 날엔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 오늘은 안 오시나요? 많이 기다렸는데요. 윤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적 의존도를 높인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 만나면서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어르신 덕분에 웃음이 늘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지만 김철수는 완전히 넘어간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여겨보기 시작한다. 김 어르신이 요즘 젊어지셨네. 좋은 분 만나셨나 봐. 주변의 시선과 반응까지 계산한 윤희의 치밀한 작전이었다. 3. 자녀들의 경고. 김철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큰아들 김대수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밝아졌고 전화통화도 즐거워 보였다. 아버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자녀들에게 윤희를 소개한다. 좋은 분을 만났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의사인 둘째 김민수는 즉시 의심을 품는다. 아버지, 그 여자가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혹시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요?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철수는 화를 낸다. 내가 뭘 안다고.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큰아들 대수는 더 신중한 접근을 시도한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희의 신원을 조회한다. 하지만 윤희는 이미 완벽한 신분 세탁을 마친 상태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과부, 복지관 봉사자로만 나온다. 과거의 결혼 사기 전과들은 모두 다른 이름으로 저질러졌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딸 김은정은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요?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겠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오히려 더 완고해진다. 엄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야.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김철수는 윤희에게 더욱 의존한다. 윤희는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한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물러날게요. 떠나겠다는 말로 김철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안 돼.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김철수의 절규에 윤희는 내심 만족한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김철수를 완전히 고립시킬 차례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연다.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윤희에게 완전히 세뇌된 상태다. 너희들이 그동안 날 얼마나 외롭게 했는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야. 격론 끝에 자녀들은 아버지와 윤희의 만남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윤희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며 김철수의 윤희에 대한 애착은 더욱 강해진다. 윤희는 이 상황을 절묘하게 이용한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니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에 김철수는 패닉 상태가 된다. 그는 자녀들에게 더욱 강하게 반발한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희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한 김철수. 윤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에 손을 뻗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은 매우 교묘하다.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상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연출한다. 첫 번째 작전은 건강 문제였다. 윤희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한다. 어르신, 미안해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병원 가봐야겠어요. 김철수는 즉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간다. 정밀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윤희는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수술비가 너무 비싸네요. 혼자 사는 여자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윤희의 한숨 섞인 말에 김철수는 즉시 반응한다. 내가 도와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500만 원을 선뜻 내주며 김철수는 자신이 윤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작전은 주거 문제다. 윤희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울상을 짓는다. 어르신 이 나이에 어디서 집을 구하겠어요. 길거리에서 자야 할 판이에요. 물론 거짓말이다. 하지만 김철수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한다. 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김철수의 제안에 윤희는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내심으로는 쾌재를 부른다. 계획대로다. 어르신 그럼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밀고 당기기를 한 후 결국 동거를 시작한다. 동거 생활이 시작되자 윤희는 더욱 대담해진다. 어르신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 남남으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혼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김철수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의 진짜 목표는 결혼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김철수의 재산 현황을 파악한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등을 슬쩍슬쩍 확인한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그녀의 눈이 번뜩인다. 아파트 8억, 예금 12억, 주식 5억. 총 25억이 넘는 재산이다. 어르신 혹시 저에게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희의 교묘한 질문에 김철수는 순진하게 대답한다. 당신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당신 목도 있어야지. 바로 이 말을 기다렸다. 윤희는 이제 공증사무소와 법무사를 섭외한다. 어르신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면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부부간에도 재산 계약을 많이 한다던데요. 김철수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윤희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결국 김철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윤희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정한다. 아파트 지분 50%, 예금 60%를 윤희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런 게 당연한 거죠. 윤희의 말에 김철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는다. 4. 의심과 진실 추적 그리고 파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윤희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경악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재산까지 이전했다는 사실이다. 큰아들 대수는 즉시 법무사를 찾아가 계약서의 효력을 문의한다.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본격적으로 윤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설 탐정에게 거액을 주고 심층 조사를 의뢰한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윤희의 본명은 박순자. 과거 3번의 황혼 결혼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부산의 70세 박 모 씨. 윤희는 그에게 접근해 20억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갑자기 사라졌다. 두 번째 피해자는 대구의 정 모 씨. 결혼 후 6개월 만에 15억을 털고 도주했다. 세 번째는 광주의 이 모 씨. 이번에는 30억이라는 거액을 노렸지만 자녀들이 눈치채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 여자는 완전한 프로입니다. 가명으로 활동하고 성형수술로 얼굴도 바꾸고 완벽한 신분 세탁까지 마쳤어요. 사설 탐정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윤희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은 전혀 달랐다. 성형수술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자녀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그 여자의 정체가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믿지 않는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너희들이 윤희를 떼어놓으려고 만든 거짓 자료야. 사랑에 눈먼 김철수는 오히려 자녀들을 의심한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거지. 윤희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는 어떤 증거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만 더욱 악화될 뿐이다. 윤희는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한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네요. 정말 슬퍼요.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는 윤희에게 김철수는 더욱 동정심을 느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자녀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김철수가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이라 경찰도 쉽게 개입할 수 없다.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윤희의 과거를 아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과거 윤희의 동료였던 전직 사기꾼 최영수다. 그는 윤희가 또다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협박에 나선다. 야 순자야. 이번에는 얼마나 벌 생각이야? 나한테도 떼줘야 입 다물지. 윤희는 최영수의 협박에 위기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다. 하지만 윤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영수야,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들을 경찰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이 시작된다. 윤희와 김철수의 관계는 이제 절정에 달한다. 김철수는 정식으로 결혼을 제안한다. 윤희야, 우리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 윤희는 겉으로는 감격해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지막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자녀들은 마지막 저지선에 나선다. 경찰, 검찰, 언론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의사인 둘째 민수는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해요. 하지만 김철수는 정신과 진료를 거부한다. 내가 미쳤다는 거야? 나는 멀쩡하다. 사실 김철수는 정상이었다. 단지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이 된다. 윤희는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 작업에 착수한다. 김철수 명의의 남은 재산까지 모두 이전받으려고 한다. 여보,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면 재산을 완전히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도 그게 안전하대요. 김철수는 또다시 윤희의 말을 믿는다. 결국 나머지 재산까지 모두 윤희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제 25억의 재산이 모두 윤희 것이 되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결혼 후에도 김철수가 계속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 과거 윤희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부산의 박모 씨가 우연히 TV 뉴스에서 윤희의 결혼 소식을 보게 된 것이다. 저 여자가 내 돈을 가져간 사기꾼이다. 박모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희는 초조해진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한 도주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가짜 여권, 해외 계좌, 성형수술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 결혼식만 치르면 즉시 해외로 도망갈 예정이다. 한편 최영수는 윤희의 계획을 눈치채고 더욱 강하게 협박한다. 순자야, 내가 도망가기 전에 내 목부터 챙겨라. 안 그러면 경찰에 다 불어버린다. 궁지에 몰린 윤희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윤희는 김철수에게 수면제를 탄 차를 준다. 여보, 내일 결혼식이라 긴장되네요. 차라도 한잔하고 푹 주무세요. 김철수가 잠든 사이 윤희는 모든 증거를 없애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의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있었다. 결혼식 날의 충격적 반전.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다. 김철수는 인생 최고의 날이라며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윤희는 내심 불안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최영수의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낌새가 역력하다. 예식장에는 김철수의 지인들만 참석했다. 자녀들은 끝까지 결혼식 참석을 거부했다. 윤희 쪽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멀리 살아서요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다.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온다. 뒤이어 김철수의 자녀들과 사설탐정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까지 나타난다. 박윤희, 당신은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하객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웅성거리고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있다. 무슨 소리야? 윤희는 사기꾼이 아니야. 김철수는 끝까지 윤희를 변호한다. 하지만 이때 윤희가 충격적인 반전을 일으킨다. 그녀는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것은 제가 미리 준비한 재산증여 계약서입니다. 김철수 어르신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다. 사기꾼이 재산을 돌려준다고?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윤희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한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하지만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 또 다른 사기 수법이에요. 지금까지의 전과를 보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큰아들 대수는 격렬히 반발한다. 하지만 김철수는 윤희의 말을 믿는다. 봐라. 윤희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경찰도 당황한다.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서가 진짜라면 사기죄로 기소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인 김철수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더욱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 최영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순자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는 윤희의 과거와 진짜 계획을 폭로하기 시작한다. 이 여자는 해외 도주 준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영수의 폭로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윤희가 해외 도주를 위해 가짜 여권까지 준비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 여자는 결혼식 후 즉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재산증여 계약서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윤희는 최영수의 출연에 당황한다. 하지만 그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던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두 전직 사기꾼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를 조사하기로 한다. 하지만 윤희의 재산증여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해 보인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서류다. 혹시 이 여자가 정말로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수사진들도 혼란스럽다. 김철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다. 사랑하는 여자가 사기꾼이라니. 하지만 그녀가 재산을 돌려준다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윤희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김철수의 간절한 질문에 윤희는 눈물로 대답한다. 어르신, 저는 처음엔 정말 나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진심을 느끼면서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을 사랑해요. 완벽한 연기인지 진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녀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재산증여 계약서에도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무사를 불러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계약서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김철수와의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조항이었다. 만약 이혼하거나 김철수 씨가 사망하면 재산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즉 윤희는 김철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한 계약이었다. 이 조항을 발견한 큰아들 대수는 의심을 품는다. 이상하다. 왜 이런 조건을 넣었을까? 혹시 윤희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 결혼 후 김철수를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한편 윤희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결혼 후 6개월 만에 의문사했다는 것이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져 있지만 부검 결과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설마 이 여자가 살인까지? 자녀들은 소름이 돋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즉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 하지만 과거에 잃은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윤희는 재산까지 돌려주겠다고 하니 살인 동기도 애매하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다. 6. 마지막 선택의 순간. 결혼식은 중단되고 모든 관련자들이 경찰서로 향한다. 윤희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김철수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합니까? 재산 때문이 아니라요? 김철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저는 윤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75세 노인의 간절한 사랑 고백에 경찰들도 숙연해진다. 며칠 후 윤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과거의 결혼 사기 혐의는 입증되었지만 이번 김철수 건은 애매하다.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서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 또한 독살 의혹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고민 끝에 윤희를 기소유예 처분한다. 대신 과거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받도록 한다. 윤희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이제 김철수는 선택해야 한다.
사기꾼으로 밝혀진 윤희와 정말로 결혼할 것인가?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반대한다. 아버지,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철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윤희와 결혼하겠다. 그게 사기꾼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사람은 그녀뿐이야. 자녀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친다. 윤희도 고민에 빠진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해외로 도망갔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철수와 결혼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하나? 밤늦게 윤희는 김철수를 찾아간다. 어르신, 정말로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김철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한다. 그래,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죄책감일까, 감동일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어르신, 저는 정말 나쁜 여자예요. 어르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내 인생의 마지막 혼자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김철수의 절실한 마음이 윤희를 흔든다. 평생 남자들을 이용만 해온 그녀에게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이번에는 간소한 신고만으로 누구의 축복도 없는 결혼이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다. 7. 사랑인가 계산인가? 김철수와 윤희의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윤희는 약속대로 재산을 모두 김철수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되어 사실상 윤희도 절반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자녀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있다.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 김철수는 이를 서운해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윤희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진짜 아내 역할을 하며 김철수를 정성스럽게 돌본다. 하지만 가끔씩 보이는 차가운 눈빛은 여전하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변한 것일까? 어느 날 윤희는 과거의 동료 최영수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순자야, 이번에는 더 큰 건수가 있어. 재벌 회장 할아버지인데 관심 없어? 윤희는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이내 전화를 끊는다. 난 이제 그런 일 안 해.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접었을까? 윤희는 김철수가 잠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린다. 김철수의 나이, 기대, 수명, 상속 순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한다. 습관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여전히 계획이 있는 것일까? 한편 김철수는 행복해 보인다. 비록 자녀들과는 멀어졌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이 만족스럽다. 윤희야,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윤희는 김철수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어르신도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다. 어느 날 밤 김철수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 윤희야, 가슴이 너무 아파. 윤희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고령의 김철수에게는 위험 신호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김철수는 윤희에게 말한다.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모든 재산을 가져요. 자식들은 그동안 나를 외면했으니까. 윤희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한다. 김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만약 김철수가 죽으면 정말로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된다. 원래 계획보다 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다. 오히려 불안하다. 김철수를 잃는다면 또다시 혼자가 된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얻었는데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새벽녘 윤희는 결심한다. 김철수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윤희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으며 말한다. 윤희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 노년이 이렇게 따뜻해. 윤희는 미소로 대답한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과연 윤희는 정말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자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아무도 모른다. 사랑인지 사기인지 그 경계는 때로는 너무나 모호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철수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윤희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황혼의 결혼 과연 그것은 마지막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사기였을까? 답은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